운동을 할 때 아픈데 그게 운동이 되는 건 줄 알고 착각하시고 계속 운동을 하시다가 정말 파열되신 뭐 사례도 있고. 옆에 사람들 막 이렇게 무거운 거 드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하다가 쫄지 말라요. 가서 좀 치료줘야죠. 나 진짜 너무 아파. 안녕하세요. 잘 지내셨나요? 근골격계 질환과 물리치료사들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뭉침과 관절 이야기 꼬꼬몽 시간이 돌아왔습니다. 자, 존 팀장님, 우리 지난번에 이렇게 꽁꼬몽 촬영을 한번 했어요. 네. 어떻게 좀 괜찮았어요? 한 3일 동안 너무 떨려서 잠을 못 3일 동안. 잤습니다. 사실 좀 에너지를 쏟긴 해요, 이게. 네, 좀 집중도 해야 되고. 그러더라고요. 그래도 좀 괜찮으셨습니까? 이제는 조금 적응. 적응되셨어요. 앞으로 기대 좀 더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. 네. 또 이제 또 우리 또 주제에 대해서 좀 한번 또 들어가 볼까요? 첫 번째 키워드가 있어요. 야구 선수.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보여드릴게요. 그것도 이제 뭔가 어깨, 숄더에 대한 느낌인데 입을 때도 중돌증후군인가? 보다는 조금 더 센 거? 그 어깨에 사실 너무 많아서 슬랩? 슬랩 비슷하죠. 그러면 우리 또 파열 쪽으로 가야죠. 그럼 또 이제 맞습니다. 로테이터 커프, 회전근개 파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회전근개 파열이 어떤 질환이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시나요? 회전근개라고 일단 먼저 하면 환자분들이 그냥 뭐 어깨가 아파요 라고 해서 오셨는데 저 회전근 뭐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? 그쵸. 근데 정확히는 회전근개가 4가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4가지 근육을 일단 먼저 설명드리면 뭐 극상근, 극하근, 소원근, 견갑밑근, 뭐 견갑하근이라고 하면 견갑밑근 이렇게 4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의 근육이 뭐 손상되거나 말씀하신 대로 파열도 정도가 좀 다르지만 정도에 따라서 부분 파열일 수도 있고 뭐 진짜 완전 파열이라면 진짜 어딘가 볼록하게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. 진짜 그 정도까지 됐다면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겁니다.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은 단순한 다른 어깨 질환들을 하고 좀 다르게 통증이 많이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. 우리 회전근개 파열은 운동선수에게서 좀 더 많이 나타난다? yes or no? 예스. 그럼 예스라고 네. 생각하신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? 아무래도 어깨를 많이 쓰는 이제 뭐 야구라든지 테니스 선수나 배드민턴 선수 같은 분들의 경우에는 일반인 분들보다 아무래도 어깨를 많이 휘두르고 사용 움직이 빈도가 사용하다 보니까 예. 아무래도 일반인 분들보다는 더 많이 다칠 수 있는 예. 그런 환경에 좀 놓여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예. 예스라고 생각 들지만 예. 그렇다고 너무 많은 분들이 좀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일반인들도 물론 운동하실 때 그러니까 방심하다가 회전근개 파열이 올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하시는 게 더 좋을 것 좀 같아요. 운동을 하다가 좀 많이 다치는 거네요. 아무래도 그러면. 사용하면서 과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근육이 무리하게 늘어나서 좀 상처가 생기는데 그게 좀 반복이 되다 보면 네. 아무래도 근육이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움직이다 보니까 좀 그 파열 직전까지 좀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좀 있어요. 자, 그러면 회전근개 파열의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? 이 어깨 정렬이 좀 깨진 상태에서 계속 쓰게 되면 이제 근육이 뭐 어떤 쪽은 단축이 되고 어떤 쪽은 늘어나면서 또 긴장을 할 거고 이런 원인으로도 회전근개 손상을 좀 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연세가 있으신 분들 근데 이제 저희가 점점 근력이 많이 약해지고 네. 약해지다 보니 무리가 된 움직임을 하였거나 네. 되게 큰 움직임은 아니어도 아무래도 근력이 많이 약해져 있다 보니 그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움직였을 때 근육에 손상이 좀 올 수 있기 때문에 자, 그러면 또 이 회전근개 파열의 대표적인 증상들 좀 몇 가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? 대표적으로는 통증 많이 있을 수 아프죠. 있죠. 많이 아파. 또 근육에 많이 상처가 아파요. 생기다 보니까 그럼요. 염증이 생기면서 발열이랑 통증이 좀 말할 수 있는 게 네. 주된 증상이라고 생각하고요. 네. 통증으로 인해 또 움직임이 좀 제한이 되다 보니까 가동 범위 제한도 가동 범위의 오고요. 제한이 네. 또 있고 네. 또 가동 범위의 제한이 있으면서 그러니까 잘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관절이 굳는 굿직도 경우도 일어날 수 있고요. 생기면서 이제 나중에 정상 범위까지 가기가 좀 매우
힘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 방문하셔서 회복을 좀 빨리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경험했던 환자분들의 경험을 토대로 얘기하면 그냥 헬스장 못 가요. 집에서 운동하시는데 운동을 하고 나서의 근육통이 생기고 이런 거는 뭐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운동을 할 때 아픈데 그게 운동이 되는 건 줄 알고 착각하시고 계속 운동을 하시다가 정말 파열되신 뭐 사례도 있고, 그리고 또 그냥 반복적인 미세 손상 같은 거니까 그분도 결국에는 이제 처음에 또 벌려서 안 오셨고 뭐 벌어지지 않아서 또 병원으로 오셨고, 또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. 파열과 충돌 증후군의 차이가 어떤 게 있을까요? 충돌 증후군이라고 하면 이 관절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,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 어깨는 이 소켓 안에 이 공이 들어가 있는 이 관절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, 어깨를 벌리거나 할 때 이렇게 아래로 구르면서 슬라이딩을 해야 되는데 구르기만 하고 아래로 안 미끄러지니까 여기서 이 견봉하 공간이 좁아져서 생길 수 있는 게 충돌 증후군이고요. 저희가 회전근개 파열은 그러니까 어깨를 감싸고 있는 회전과 좀 안정성을 담당하는 근육들이 직접적으로 파열이 된 경우를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더 설명하면은 우리도 나중에 또 충돌 증후군 설명할 게 없어져요. 소스가 이 정도 간략하게. 네, 맞아요. 근데 파열이 되는 경우는 좀 이렇게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좀 들었어요. 네. 그럼 또 회전근개 파열은 꼭 수술을 해야 되는 질환인가요?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아닙니다. 저희가 근육 파열에도 좀 단계가 있는데 네. 좀 크게 나누자면 좀 세 단계로 좀 나눌 수 있습니다. 첫 번째 예. 단계는 저희가 이제 근육이 일시적으로 쭉 늘어나면서 손상은 있지만 근육의 형태를 잘 유지하고 있으면 1단계 정도고요. 삐었다라고 표현하는 단계겠죠. 뭐 인대가 늘어났다 네, 이런 그쵸. 느낌으로 좀 봐주시면 좋고, 2단계는 직접적으로 보기에도 약간 좀 근육 검사를 했을 때 어느 정도 미미하게 좀 찢어진 부분이긴 하지만 완전히 끊어진 않는 상태를 2단계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, 네. 3단계 정도는 이제 완전 파열인데 네. 근육이 아예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완전히 끊어진 상태. 그 상태는 저희가 이제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비수술적 치료는 어떤 게 있을까요? 우선은 완전 파열이 아니라면은 우선 제일 중요한 건 회복이 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좀 근육에, 쉬어야죠. 예, 좀, 휴식이 네.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왜냐면 네. 근육의 조직이 완전히 회복되기 전까지 무리하게 움직이는 건 좀 다시 근육의 손상을 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네. 어느 정도 좀 회복 기간이 좀 필요한 직접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냉찜질을 네. 통해서 부종이랑 염증을 좀 감소시키고 네. 충격파 치료도 있고, 이것도 정확한 원장님 진단하에 원장님이 뭐 주사를 놔주실 수도 있고 약물 치료도 있을 수도 있고,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기 치료나 회전근개 어디가 어떻게 손상이 되어 있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, 좀 너무 단축된 근육들은 좀 이렇게 이완도 좀 시켜주고, 손상된 근육은 인대나 연부 조직이랑 다르게 근육은 찢어지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자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치료를 통해서 근육을 좀 더 활성화해야 될 부분을 활성화해서 중간중간에 원장님 진료 좀 보면서 초음파 검사를 해서 근육이 얼마나 붙었는지 보고 치료 강도를 그렇게 조금씩 더 높여가는 세팅을 하고, 그 다음에 뭐 환자분한테 필요한 스트레칭 같은 것도 좀 교육시켜드리고 그런 걸로 좀 치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방하는 방법도 사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예방 방법이 있을까요? 운동을 하시는 분이라면 바로 운동을 무리하게 들어가기보다는 중부위 운동을 좀 최대한 워밍업. 워밍업을 좀 웜업 최대한 해야죠. 열심히 해주시고 난 네. 다음에 운동을 들어가시는 게 부상 방지에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. 뭐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, 레벨 설정을 좀 잘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처음 헬스장 끄는 사람이 옆에 사람들만 이렇게 무거운 거 드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하다가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. 이제 좀 낮은 그레이드부터 좀 몸이 단련될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몸풀기도 중요하고 레벨 설정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는 스트레칭 편인 뭉치면 푼다 편에서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저희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좀 어떠셨어요? 이제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할 것 같은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신 것 같아서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.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실 텐데 영상 보시고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촬영 좀 되게 유익했고요. 저희도 아무래도 도수치료사다 보니 어깨를 좀 많이 다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. 많이 있습니다. 저희도 어찌 보면 저희한테도 해당되는 좀 일이기 때문에 맞아요. 모든 분들이 많이 다 어깨에 대해서 조금 소중하게 좀 많이 생각하셔서
좀 꼭 관리를 좀 잘했으면. 저도 이제 한 가지 팁이라면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어깨 관리 노하우 하나 있습니다. 어떤 거죠?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내회전돼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. 최대한 좀 외회전 시킨 상태에서 사용을 해야 좀 어깨 손상이 좀 덜 오는 것 같아요. 오늘 꿀팁 하나 알아갔습니다. 아빠. 오늘 좀 꿀팁 맞나요? 가서 좀 치료줘야죠. 나 진짜 너무 아파.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또 만나겠습니다. 안녕.